안녕하십니까, 김환영TV입니다. 드디어 반추의 실제 국어, 영어, 수학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추까지 공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날이 왔네요. 그간 우리는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왜 메타인지로 공부해야 되는지, 메타인지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해와 기억과 반복은 왜 공부가 안 되는지, 그럼 그것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인출, 정교와 반추라고 하는 메타인지 공부 과정을 설명해 왔습니다. 공부는 꺼낼 때부터 됩니다. 인출이죠. 꺼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정교하고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추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추, 기억에서 생각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기억에서 생각으로 바뀌는 과정.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기억은 망각합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내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과정까지 가는 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과목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점점 이 김환영TV에서는 세부적인 항목까지 들어갑니다만 지금은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추가 왜 중요하냐? 생각은 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안 배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왜죠? 생각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에 머무르니까, 기억에 머무르니까 생각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근데 반추는 생각까지 가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생각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생각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설명할 수도 있고 꽤 어려운 문제까지도 활용이 가능하죠. 아이들이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열심히 해도 뭐 심화 조금 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반추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다 낯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자기가 수학은 안 맞는다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추의 힘을 기초로 오늘은 독서와 수학과 영어는 어떻게 반추가 됩니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메타인지 또 뭐 생각, 공부 아주 기초는 독서지요. 독서에 대한 인출, 정교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독서의 반추는 뭐냐? 거짓 독서를 이기고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작가의 생각을 읽어내는 힘. 작가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 많은 아이들이 독서 그러면요. 줄거리가 독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캐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간단합니다. 작가는 그런 얘기 하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걸 조금 시험으로 적용하면 지문은 그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내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어시험 아닙니까? 근데 많은 아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읽어버리거든요. 작가의 생각대로 읽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읽는 걸 거짓 독서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독서를 이기고 뭐 저차원적인 거짓 독서로 보면 그냥 글씨만 읽고 뜻도 모르고 읽는 것부터 해서 그 글을 자기 생각으로 막 읽어버리는 걸 거짓 독서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반추를 하게 되면 작가의 생각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정말 독서의 재미가 나오고 이렇게 독서의 반추까지 간 아이들은 토론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책으로 쓸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죠. 뭐 국어와 직접 연관 짓는다면 그 글의 생각을 읽어내는 겁니다. 줄거리 중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을 쓰는 이유, 그 글이 내포하는 이유, 이런 깊은 반추가 될 때 저절로 다른 공부도 굉장히 높아지죠.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요. 수학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수학 문제를 독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독해를 했다고 해도 사고력까지 넘어가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 원리, 이런 또 공식 머리에 있으니까 일단 그 글씨에 나와 있는 숫자 막 대입해 보는 겁니다. 막 숫자 막 쓰고. 그래서 수학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문제 보자마자 막 볼펜 들어가죠.
문제 보자마자 막 쓰기 시작하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추에 안 가봐서 그래. 그러니까 독서의 반추는 작가의 생각을 읽어내고 내 생각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작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론이 가능하고 또 다른 책도 쓸 수 있는 능력, 작가가 되는 거죠. 이게 독서의 최종 목표고 우리 414 SDL에서 하는 독서 토론의 기초적인 철학, 메타인지 철학이 바로 이 독서의 반추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학. 414 SDL의 가장 큰 힘은 수학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뭐 메타인지 전반적인 것이지만 수학의 반추 뭔가요? 제가 초창기 수학 인출 얘기 말씀드릴 때, 정규화 말씀드릴 때 이해 말씀드려봤어요. 많은 애들이 또는 많은 학부모님들도 수학은 개념과 원리가 중요하다. 맞죠? 그 개념과 원리를 공부한다고 개념과 원리를 알 수 있습니까? 개념과 원리를 내가 세워야 내 생각이 되는 거죠. 개념과 원리를 공부한 아이들은 개념과 원리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안 배웠다고 착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세운 아이는 그 개념과 원리를 활용할 줄 알죠? 바로 반추죠. 활용하는 힘. 정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개념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내 사고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게 되죠. 그러면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저희 SDL에서 아이들 전국에 생활한 모든 아이들이 수학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전부 올림피아드 정도의 문제까지 도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반추의 힘에 있습니다. 반추를 간 아이들이 수학이 토론이 가능하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 토론하잖아요. 토론이 가능하고 아주 현장에서 들어보면 다음 학년 과정에 대한 안정된 준비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행에 속죠. 마음이 편하죠. 먼저 해놓으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 들잖아요. 아니거든요. 반추까지 간 아이는 똑같은 학년이어도 다음 학년에 대한 준비가 미리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게 반추의 힘이죠. 왜죠? 활용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학년 거도 준비가 됩니다. 근데 반추까지 수학 안 하고 뭐 심화까지 하고 다음 단계 빨리 나가서 빨리 선행하자. 참 오버페이스죠. 후반전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고난이도의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토론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학년에 대한 안정된 준비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걸 우린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습, 스스로 하는 예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깊은 수학 얘기는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게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반추에서 수학은 이런 과정입니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려 보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노출될 기회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영어 노출될 기회가 없습니다. 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요, 영어야말로 외우는 데서 머물러 버리죠. 단어도 외우고 수거도 외우고 문법도 외우고 독해도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외우는 데서 거의 공부가 머물러요. 요즘 뭐 듣기 말하기도 굉장히 발달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그냥 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하죠. 잊어버리잖아요. 특히 써본 적이 없으니 더 빨리 잊어버릴 텐데요. 그래서 영어의 반추는 외우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 SDL에서는 이것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암송. 그러니까 영어 생활에서 계속 암송을 통하여 아이가 스스로 영어의 어순을 터득하고 그 단어를 짐작해보고 문장을 생각하는 과정까지 가면 이제 영어가 굉장히 깊은 반추까지 가게 되죠. 물론 그 영어를 실생활에서 많이 써보는 아이들이 제일 좋지만 우리 환경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으로 나올 때 영어는 반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과정이 저는 영어 일기 쓰기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받아쓰기 딕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까지 가는 아이들이 영어의 반추를 경험하는 것이죠. 똑같이 공부해도 학원 가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는 결국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 암송이라고 저희 코치 교육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암송.
레지테이션, 암송까지 가는 아이들이 영어의 어순을 스스로 터득하고 영어가 우리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아서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암기에서 생각으로 옮기는 과정. 이게 바로 영어 공부의 반추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수학과 영어의 반추는 이런 목표입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 영어도 그렇고요. 궁금하시겠지만 수학도 그렇고 독서, 국어 각각의 많은 과정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반추의 이런 과정입니다라는 반추를 실제로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기본적인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복습 노트에 대한 깊은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타인지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복습 노트. 스스로 머리에서 꺼내서 스스로 공책에 써보는 과정, 그 복습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해볼 것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김한영TV에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